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9입니다. 자, DB 설계 구축 관리에서 고급 DB 보고 있죠? 자, 레슨 9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어떻게 수업 잘 들으셨나요? 릴레이션 부분과 정교화 부분 까지 해서 저희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고도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릴레이션을 듣고 SQL을 들어야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자, 근데 릴레이션 안 듣고 나 SQL이 좀 더 궁금해. SQL이 시험에 이번에 나올 것 같다. 감이 오셔가지고 SQL 먼저 들으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DB 설계의 관점에서 DB 전체, DB 시스템 전체를 파악을 한 다음에 SQ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DB를 운영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능하면 릴레이션의 정교화까지 보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식 시험 범위로는요. 실제 3장의 실무 데이터베이스 쪽이 쏟아지고 있죠. 릴레이션과 정교화, 릴레이션의 연산 부분 처리를 했죠. 릴레이션 연산. 자, 릴레이션 연산에서는 절차와 비절차에서 우리는 이미 자료를 원하는 컨텐츠, 내용을 얻기 위해서 절차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쵸? 순수관계 연산과 집합과 관련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 처리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SQL로 와서 테이블에 접속해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쟤는 릴레이션이 있고 SQL이 적용되는 객체 대상은 테이블입니다. 릴레이션과 테이블은 좀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일단 2차원 구조라는 동일한 공통점은 있어요. 저희가 2차원 구조, 행렬 구조상의 자료를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구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트럭티드. 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DBMS의 기능을 이미 알고 있고 명령어의 종류를 그 DBMS의 기능과 관련해서 분류했을 때 자, 뭐요? 정의어, 조작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조작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 알고 있죠? 9장, 10장, 11장. 그렇죠?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분명 언급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답항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SQL을 통해서 릴레이션까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출제위원한테는 딱 좋은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제 기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후반부잖아요. DB를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미 윗부분에서는 설계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게 실무 시험이긴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이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시험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 분석 2005년도부터 한번 분석을 해놨는데요. 아니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니죠. 잘 보세요. 저희는 정의어만 일단 기출 분석을 한 거고요. 레슨 10에 가면 뭐요? 조작어 분석할 거고요. 11에 가면 제어 분석 따로따로 합니다. 여러분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정의어 관점은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누가 해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하여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사람이 또는 그 집합이 군이 부서에서 한다라는 거죠. 최고 관리자 계정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의어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시험이 2005년 4회차, 저 당시엔 4회차였어요. 지금은 1, 2, 3회 보지만 저 당시에는 1, 2, 4회 봤어요. 그래서 4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고. 자, 그러면 4회차 보고 해를 바뀌어서 2006년 1월에 시험에 냈어요. SQL을.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바뀌고 두 번째 시험에 SQL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정의어를 먼저 냈어요. 조작어나 제어가 나중에 나오고요. 정의어 먼저 냈어요. 참 일관성 있죠? 자, 그러면 2006년 1월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어요. 뭐 네임이나 아이디는 뭐예요? 필드 이름이죠. 그죠? 필드. 제가 지금 속성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캐스케이드 옵션이고요. 뷰 인덱스와 관련된 정의.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 인덱스, 캐스케이드 상황. 그죠? 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참 어이없죠?
밑줄 친 건 아닌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출제 경향 분석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불안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년 텀을 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참 어이없죠.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저희가 시험이 이미 기출 문제 은행화돼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주기로. 이번에 DB 내볼까 하다가 2006년에 너무 잘 냈어, 시험 문제를.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네임 아이디가 아이디 네임 캐스케이드 뷰 인덱스로 해서 정말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기출 분석하고 가신 분들, 자, 필기 때는 최근 기출 봤잖아요. 근데 실기 때는요, 기출 경향을 그러니까 기출 복원, 기출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복원을 한 문제를 앞에 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필기랑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아니, 고리짝적인데 이거 봐야 돼요? 네, 봐야 됩니다. 볼 겁니다. 저희, 그쵸? 자, 그러면 3년 단위로 나오나? 2009년도에 기사에서는 레퍼런스 시스 답이었고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해서 옵션적인 측면이 좀 더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산업기사에서는 오히려 이 DBA와 관련하여서는 아까 DBA가 하는 이 DL 뭐예요? DDL 언어죠. 이 DDL 언어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사에서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사가 하겠습니까? 산업기사가 하겠습니까? 테이블 설계를 해서 생성하는 것을 기사가 하죠. 그렇죠? 예. 기사와 산업기사. 자, 기사가 좀 더 계획을 잡고요. 산업기사는 조작을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DL 부분이. 하지만 DML 부분은 오히려 산업기사 쪽이 기출 횟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다음 강좌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딱 한 번 나왔네. 2006년. 6년 1회차에 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 시험에 산업기사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페이지는 지면이 많지 않았고요. 한 면이었어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체크 포링키, 얼터 테이블. 그죠? 딜리트 테이블은 그냥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DDL 분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가 어떻게 감 잡히시는지 모르겠네. 그쵸? 네. 자,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SQL 시작 부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지문에서 그쵸? 표현을 할 수 있죠. SQL이라는 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SQL의 개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지리어예요. 그쵸? 네. 구조적 지리어. 질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중에서 질문을 해요. 의미 있는 질문을 하죠.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리어.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럼 지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그룹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SQL의 종류를 그거에 따라서 구별을 했죠. 기능별로.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리어를 하여 DB에서 원하는 정보를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DB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산을 하려고 했던 시도는 앞에서 배운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 연산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자, 근데 우리는 테이블이라는 실체, 물리적인 기본 테이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통해서 실용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결한 표현 기법을 제공해요. 하지만 상업 DB, 그렇죠? 시스템은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딱 떨어지게 명령어를 내려서 실행의 결과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SQL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간은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를 바탕으로 한 릴레이션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장에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SQL 부분은 테이블과 릴레이션은 다르죠? 연산의 대상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연산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릴레이션 연산을 해요. 자, 릴레이션 연산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절차적과 비절차적. 관계대 수와
관계 해석이 있죠. 자, 그런데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연산 작업, 오퍼레이션을 한다라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이 명령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SQL. 그죠? 종류는 뭐예요? DDL이 있고요. DML이 있고요. DCL 해서 각각의 부류, 성격을 가지고 부류를 한 거. 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엔 좀 더 간결한 표현법이 테이블 이용하는 SQL 측면에 있다. 이거 사용자적인 관점. 사용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적인 관점 해서 내부적인 운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얘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했다면 테이블은 뭐예요? 실제 물리적으로 기본 테이블로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상용 DB 안에. 그죠? 네. 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얘. 그렇죠? 제품 자체가. 자, 그러면 SQL을 지리 언어라고 하지만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지리하는 그 이상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보자면 IBM이라는 데서 내부적인 파일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DB를 생성을 하면서 뭐 시스템 R 프로젝트 일부로 스쿼럴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걔를 SQL 문법에 맞춰서 좀 반영을 시켜서 저희 시험에서는 SQL2 버전 표준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예 공식 언어로 SQL을 얘기를 할 만큼 표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표, 그렇죠? 테이블, 표예요, 표. 얘는 표 구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산의 대상이 뭐냐? 2차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행렬로 자료를 정리를 하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SQL이 나왔다. 자, 그러면 SQL과 관련해서 기능별 분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언어는 뭡니까? DL,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중에서 뭐? DDL, 그쵸? 이 챕터에서 볼 게 DDL이죠. 그쵸? 네, 정의 언어. 자, 영어로 볼까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네요. 그럼 도대체 이 정의한다라는 데피니션은 어떤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구조. 구조를 정의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쵸? 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그걸 가지고 저장을 하던, 그렇죠? 하니까 일단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자, 이게 뭐예요? 생성 대상이죠. 연산의 대상.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정의, 그렇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생성적인 의미예요. 자, 변경, 구조를 변경하고, 그렇죠? 제거, 그렇죠? 생성했던 걸 없애고 할 때 사용되는 명령문들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정의문으로 해요. 자, 누가? 자, 정의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해서 관리자가 정의를 해요. 명령문을 create, drop, alter.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못해요. 자, 하면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그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인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된다. 그죠? 우리가 순수 자료를 저장하는 영역 말고 또 다른 DB가 있는데 그게 시스템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얘기하죠. 자료 사전. 그죠? 네. DB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또 다른 DB. 자, 그래서 create 말 그대로 영어 단어 이 정도는 아시잖아.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create는 알잖아. 생성해요. 데이터베이스 및 객체 생성. 여기서 말하는 객체 단어 어렵죠? 뭐예요?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가 객체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드롭은 뭐예요? 자, 만들었으니까 지워야지. 그쵸? 네. 그래서 똑같이 create 스키마, create 도메인, create 테이블, create 뷰, create 인덱스 했던 걸 뭐예요? 드롭 스키마, 드롭 도메인, 드롭 테이블, 드롭 뷰, 드롭 인덱스. 얼터는 뭐예요? 이미 create 했어. 그걸 갖다가 변경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저희 필기 때 이 수업 했습니다. 그죠?
예, 또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셔서 필기 붙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게 시험 문제의 범위 출제에 있었기 때문에 한 문제 나왔죠. 예, SQL의 명령어 분류하는 거. 그때 한번 수업을 들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제 강의 듣고 지금 넘어오신 분들은 SQL이 실제 시험 때보다 우리가 실기를 걱정해서 필기 강좌, 정규 강좌에서 좀 자세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했으니까 지금 안 하겠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시험 보고 잊어먹었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조작어, M, 매니지먼트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뭐예요? 매니퓨레이션. 단어가 길어서 그런지 저희 40개 보기에는 나올 일이 없죠. 저 풀 스펠링이. 잘 생각하세요. 지면은 제한이 있고요. 40개 보기에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긴 스펠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DML이라 그랬죠. 그럼 조작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표를 만들고, 그죠? 그 안에 레코드, 튜플, 그렇죠? 자료들을 삽입, 삭제, 검색, 수정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자, 이건 누가 해요? DBA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응용 프로그래머도 할 수 있죠. 누구?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죠? 상황에 따라. 자, 그래서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정하고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다. 명령문 몇 개? 4개. 삽입. 자, 이 삽입이 릴레이션으로 따지자면 튜플의 삽입이죠. 근데 이 튜플에 해당하는 게 테이블에서는 뭐야? 행, 로우죠. 그죠? 네. 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레코드. 그죠? 테이블에서는 레코드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튜플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인서트, 삽입, 딜리트, 삭제, 튜플의 삭제. 그죠? 어떻게? 레코드의 삭제, 행이 줄어들어요. 업데이트는 뭘까요? 갱신, 수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갱신, 최상의 상태, 그죠? 예, 최상의 상태 업데이트인데 얘는 이 릴레이션에, 그죠? 튜플에 있는 그 하나의 값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죠. 저 데이터 수정이야. 그죠? 예, 기존에 있는 거. 셀렉트는 뭐예요? 검색. 테이블에 있는 자료 검색. 그죠? 예. 자, 그럼 여기 다 나왔네. 그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조작어에서 썸 작업이나 카운트, 에이저 같은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 집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저희 뭐 DML 나오는 다음 챕터에서 레슨에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조작어는 단말기 내에서 대화식으로 입출력되어 수행이 되거나 즉각적으로 SQL 문장을 입력을 하거나 또는 C 언어나 C++이나 뭐 코볼 뭐 이건 너무 예전 언어다. 자바와 같이 뭐예요? 내장 SQL, 인베디드 SQL 속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호스트 언어 속에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 볼게요. 제어.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뒷부분에서 또 하겠지만 제어하면 필기 때 아이고 단어 좀 신경 써가지고 알고 있었죠? 뭐야?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걷어들이고 그죠? 예. 그리고 뭐예요? 병행. 트랜잭션과 관련된 병행 수행하는 게 DCL 컨트롤 제어의 의미죠. 그죠? 예. 권한과 관련하여서 부여하고요. 리버크 그죠? 해제하고요. 커미트 얘는 병행 수행이에요. 트랜잭션을 완전히 그쵸? 예. 수행하여서 반영하고 커밋은 취소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기능별로 분류할 때 3개. 자,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기능별로 저희는 주 3대 요소에 대해서만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쵸? 기능별로 할 때 트랜잭션 제어하는 SQL 명령어가 시작과 끝부분에 있고요. 그쵸? 예, 뷰 정의하는 SQL, DDL 뷰 정의하는 명령어 따로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SQL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저희가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SQL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요소 같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저장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까, 어떤 성격의 공간을 확보할까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아니고 물리적인 저장 장치의 크기와 성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그쵸? 네. 자, 그럼 데이터 타입 하면 자료형이죠. 그쵸? 자, 그래서 크기와 메모리 공간의 성격이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도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 정보를 저장하는 숫자 공간과 이름을 저장하는 문자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SQL 문 자체 내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보의 구분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구별돼요. 성격에 따라. 자, 더 정확하게 수치 데이터, 비수치 데이터가 저희 메모리, DB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름을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이름이 필요로 하는, 네임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어떻게? 문자 공간이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나이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나이는 숫자 공간이다. 라고 해서 시스템 내에 알려야죠. 준비를 해야죠. DBMS가.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름은 몇 글자. 얘는 나이는 이름은 예를 들어서 10글자, 20글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용량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타입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기억에 남지 않으셔도 돼요. 스몰 인트. 스몰이 뭐야? 대문자로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인트가 영어의 인티죠. 정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이 뭐야? 정수. 정수의 범위. 그렇죠? 소수점 없는 거. 자, 인티저 또는 이게 뭐예요? 인트. 요게 인트. 좀 더 넓은 범위. 이걸 구별하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내가 공간 준비하려고 할 때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보는 거죠. 자, 데시말 10진정수라는 표현이고요. 뉴메릭 해서 소수점 포함하는 소수. 그렇죠? 플로트, 부동소수점. 필기 때 들어봤죠? 실수. 데이트는 날짜 정보. 자, 생일을 저장해요. 또는 회원의 그쵸? 결혼기념일 저장하고 뭔가 날짜 정보는 연, 월, 일 구별되잖아요. 그런 형식. 캐릭터, 아까 방금 얘기했죠? 캐릭터. 문자. 단일 문자, 한 글자. 그쵸? 네. 자, 그래서 캐릭터 나 10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자, 근데 베리어블 캐릭터. 가변적인 길이. 대부분 가변 길이 문자를 좀 생각하고요. 로지컬 또는 불리언, BO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논리값, true 아니면 false 이런 자료의 종류를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볼게요. 2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9예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를 다시 한번 봅니다. create, drop, alter. 크리에이트 생성이고요. 다시 한번 드롭 제거이고요. 얘 수정이라 그랬죠. 뭐를? 표 구조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는 도메인 인덱스 등의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 객체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 그죠? 생성, 삭제, 변경하는 걸 언어이다. 자, 그래서 데피니션 해서 객체 생성, 삭제, 변경이라는 건 추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부터 봐볼게요. 자, SQL이니까 명령어고요. 문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문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된 문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얘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기출도 보고. 명령어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트하는 객체라 그랬죠. 객체의 대상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도메인일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스키마. 자, 반대로 뭐예요? 드롭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없앨 수 있고. 자, 저희는 일단 크리에이트 테이블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면 자, 가까로에서 뭔가 생략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근데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을 적어요. 또는 도메인이나 스택, 인덱스나 스키마를 적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그래서 테이블에 속성 이름, 열 이름을 적고 방금 얘기한 그 공간의 성격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난널, 디폴트, 어서 배웠네.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포린 키. 아까 기출에서 보셨죠? 레퍼런시스 S자 붙었죠? 예. 자, on delete 옵션, on update 옵션, constraint 또는 체크.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테이블 하나를 만들 때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해서 설계했던 걸 반영해야 해서 만들어놔야 무결성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결성.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었던 난널,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레퍼런시스, 유니온, 체크드. 난널은 널이 아니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포린 키, 레퍼런스. 포린키, 외래키, 레퍼런시스, 참조하는 테이블, 유니크, 고유한, 그러니까 뭐예요? 중복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체크드, 특성, 속성의 제약 조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은 뒤에는 예제 한 3번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간단한 스키마 관련해서 살펴보고 인덱스 살펴보고 하고 나서 테이블 볼 거예요. 자, 스키마 먼저 봅니다. 스키마. 시험 문제에 스키마가 나왔던 적은 없지만 대상, 크리에이트의 대상, 그럼 드롭의 대상이죠. 스키마 정의하는 걸 볼게요. 자, 스키마, 식별을 위해 스키마의 이름과 소유자, 허가권자를 정의한다. 해서 스키마, 크리에이트 쉘마, 스키마 한 다음에 그 스키마의 이름에 오솔라이제이션에서 사용자일,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계정이라는 거죠. 계정 적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가 두목인 사람이 두목 스키마를 생각하세요. 자, 얘는 그쵸? 그럼 크리에이트 쉘마 두목 오솔라이제이션 두목 하면 되네. 위치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네요. 그쵸? 예.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도메인. 자, 도메인은 뭐죠? 도메인 속성값들의 집합이죠. 참조할 수 있는. 자, 도메인 그쵸? 예. 영역이란 뜻이죠. 범위라는 뜻이죠. 영역 범위. 내가 실제로 정보를 다루는데 그 속성 내에 어떤 정보들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도메인 무결성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SQL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된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에 있어도 그 도메인을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도메인 하나 해놓으면. 자, 이름. 도메인 이름이에요. 데이터 형식, 디폴트 값 주고요. 그죠? 관련하여서 뭐 기타 생략할 수 있는 조건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 성별. 남여로 딱 들어가야 돼요. 남녀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성별의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도메인 이름을 젠더라고 정의를 했을 땐 create 도메인 젠더 다음에 캐릭터 1 이거 뭐야? 자료형. 그렇죠? 예. 문자 자료형 한 글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형성을 한 이후에 뭔가 갖춰졌을 때 그때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살펴보는데 예제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점명, 상점코드, 매출, 마감일로 구성된 상점 테이블을 정의하세요. 자, 정의하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정의문, 크리에이트문 생각나겠죠? 자, 그러면 테이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SQL에 이런 상점명은 넣을 수 없고 기본키는 뭐고 외래키와 관련된 상황과 제약사항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저희 시험 문제도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옵션이 빈칸이냐 아니냐, 그죠? 예, 의미는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일단 상상을 하고 SQL 문법으로 한번 들여다가 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표구조, 릴레이션 그림 그리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상점 테이블이 있다고 이 말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직접. 상점. 그럼 이렇게 상상이 되면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셔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문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구조를 잡아보셔야 돼요. 자, 상점 테이블에는 릴레이션에서는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우리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뭐예요? 상점 코드가 있다. 데이터는 뭔지 몰라요.
제가 글씨 작게 줘서 잘 안 보이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말 들리니까 한번 따라 보시면, 아, 상점명이 먼저 있구나. 상점명이 있고, 상점 코드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매출 마감일. 속성이 마감일. 그럼 이 속에 들어가는 정보도 한번 생각하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스키마죠, 실제적으로. 이게 스키마예요, 스키마. 그렇죠? 예. 스키마를 상점명, 상점코드, 매출 마감일로 두고, 자,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스키마에 대한 정보인 거고, 자, 상점명은 널일 수 없다. 이 부분. 낱널이네. 기본 키는 뭐예요? 상점 코드네. PK,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죠. 외래키는 뭐예요? 상점명이 외래키예요, 외래키. 포린키. 그런데 웃긴 건, 자, 연결된 테이블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테이블. 자, 협력업체 테이블과 상점 테이블은 관계를 맺고 있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 이 테이블에 대한 모든 다른 속성은 몰라.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뭐 있다고요? 상점 코드. 그죠? 예. 상점 코드와 상점 테이블의 외래키가 지정이 되네요. 관계, 참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상점 코드는 외래키, 즉 이 부분이 뭐예요? 기본키죠. 이 테이블에서는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조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참조 릴레이션이고 얘는 참조 당하는 거고 얘가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참조 릴레이션, 즉 부모 릴레이션, 자식 릴레이션에서 1대 다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기본키 PK가 FK. 그렇죠? 이 테이블에서는 FK. 그렇죠? 네, 1대 다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코드를 참조한다. 자, 제약사항은 뭐냐면요. 마감일 볼까요? 자, 마감일이 2015년, 그죠? 2015년 날짜 정보네. 이후 데이터만 저장한다. 그럼 체크해줘야죠. 2004년도 거 아닌지, 그쵸? 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자, 답은 여기 있는데, 크리에이트 문법 보시고 한번 얘를 작성해 보자고요. 하는 데까지.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시면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대문자 하셔도 되고 소문자 하셔도 되고. 자, 근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속에는 내가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제가 밑에다가 세미콜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열 이름을 적을게요. 상점명, 상점 코드, 매출이 있고요. 마감일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 한글로 돼 있으니까 좀 낫네. 영어 이름일 수도 있는데. 자, 열 이름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원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점명은 캐릭터. CHAR 또는 variable 캐릭터. 그죠? VAR 캐릭터를 많이 지정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상점 코드는 상점 코드 역시 상점의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지정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우리 문제에서는 심플하게 상점 코드도 문자. 자, 매출은 뭐예요? 숫자죠. 매출은 숫자를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 정보. 이렇게 자료 타입. 마감일은 데이트 정보, 날짜 정보.
그래서 이 자료에 자료형을 적어요. 데이터 타입. 그렇죠? 네, 얘네들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뭐예요? 중괄호죠, 중괄호. 이게 필드 이름, 필드 개수만큼, 속성의 개수만큼 반복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 쉼표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상점명은 뭐예요? 낱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각가로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중괄호는 뭐예요? 반복. 그죠? 예. 그럼 나머지 뭐. 자, 그런데 이 기본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원래 무결성 제약 그러니까 조건 중에 개체 무결성에 해당하는 이즈난 널이에요. 그죠? 네. 기본키는 널이 아니에요, 널. 기본키는 널이 아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 상점 코드에 낱널을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어떤 SQL 언어에서는 붙이고요, 안 붙여주셔도 돼요. 그죠? 왜? 여기에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를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저기에다 대문자로 했는데 제가 대문자로 하면 약간 헷갈리니까 프라이머리 키, 소문자로 적었어요. 예. 프라이머리 키가 뭐야? 상점 코드. 이렇게 지정해주면 여기에 낱널 안녕해 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되고. 그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유니크 속성 같은 거 없었고요. 자, 참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래키 지정했잖아요. 포린키. 시험 문제도 대문자, 소문자 해서 지문사항이 나왔던 게 구별이 돼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 포린. 대문자가 되게 헷갈려요. 키. 여러분도 시험장에 가셔서 대문자 못 찾으시면 소문자 적고 찾으시는 거예요. 자, 포린키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외래키는요. 상점명이에요.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 외래키 상점명은 어느 테이블이랑 관련이 있니? 해서 여기에 포린키에 뭐가 붙냐면요. 레퍼런시스가 붙어요. 그죠? 네. 레퍼런스가 영어로 참조란 뜻이고요. S자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S 안 붙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올 때는 S 붙였어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기출보건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자, 그래서 뭐라고요? 테이블 이름은 협력업체. 아까 제가 얘기로 했죠. 부모 테이블, 기본 테이블, 참조 테이블이고요. 얘는 파생 테이블, 자식 테이블, 그죠? 네. 하위 테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협력업체에 있는 상점명이 외래키, 그죠? 네. 상점, 아이고. 포린키는 상점명이고 협력업체의 무슨 키, 키 이름은 기본 키인 상점 코드까지도 적어 주셔야죠. 얘와 얘가 도메인이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고 이게 포린 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on delete와 on update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constraint에서 제약 조건과 관련된 게 나왔어요. 마감일. 그죠? 네. 자, 가까워 있기 때문에 저 컨스트레인트 이름은 안 적어요. 여기서 제약 조건의 이름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적으셔야 되는 게 도메인 무결성인 체크 옵션이에요. 또 대문자 적으니까 또 웃기네. 네. 체크.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체크한 다음에 조건식을 적어줘요. 즉 마감일이 날짜 정보긴 한데요. 뭐예요? 2015년 12월 30일 이후. 이후는 뭐예요? 그날 포함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후는 그 다음 날부터네. 이후. 그날 포함해서인데. 그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조건식 이렇게 구성했고 끝났네.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는 만큼 문제 불러봤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create 테이블. 아이고, 테이블 이름을 안 적었군요. 상점. 그죠? 테이블 이름을 적었죠. 그러면
상점명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캐릭터인데 대부분 가변적인 베리어블 캐릭터. 이 가변이에요. 15째짜리까지. 그죠? 네, 들쑥날쑥한다 해서 상점명 난널 되어 있고요. 자, 상점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뭐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가변적인 뭐 길이 타입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동적인 타입. 자, 인트도 그냥 인트 하셔도 되고 얘는 20까지. 쉼표 있어야 됩니다. 쉼표, 쉼표. 자, 마감일은 데이트. 자, 프라이머리 키는 상점 코드. 포린 키는 상점명인데 레퍼런시스 협력업체의 상점 코드 외래키. 자, 그 다음에 체크. 마감일은 자, 여기서 보시면 같다 들어가네. 그죠? 네. 이후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전은 안 들어가는데 이후는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죠? 네, 잘 따져주시고. 자, 이게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관련된 거죠. 자, 저희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왜 시험 문제에 자꾸 언급이 되냐면, 자,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기본 키죠. 그죠? 기본 키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개체 무결성까지도 연결시켜야 돼요.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 그죠? 개체 무결성이 뭐예요? 상점 코드는 이즈난 널이다. 그죠? 네. 난널. 지금 여기선 적지 않았지만 분명히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적었던 문제가 있고 안 적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포린 키는 레퍼런스에서 협력업체의 기본 키. 협력업체의 기본 키. 이게 뭐예요? 아, 외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 체크는 뭐예요? 마감일 속성에 대한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자, 그래서 표구조, 릴레이션과 관련해서 SQL 중에서도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관련해서는 테이블을 만들 때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을 다 표현하는 표현식이 반영된 SQL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어셔야 된다라는 것도 깊이 공부하실 땐 이 정도까지도 개념을 잡으면 정말 시험장에서 이거 나오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왜냐?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 다 SQL의 크리에이트문에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 한 번 나오고 한참 있다가 6년 뒤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SQL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한 3년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기가. 그래서 크리에이트문 봐보시고 특히나 기사분들, 산업기사분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기사와 산업기사가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3번 이항 보는 거 제대로 한번 봐봤습니다. 여기 상세 옵션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객체. 크리에이트의 대상이 도메인 했죠. 그쵸? 스키마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덱스. 테이블도 했고. 인덱스는 뭐예요? 고유 번호죠. 고유 번호.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요. 어디?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에만 가능해요. 뷰에는 안 돼. 그쵸? 네, 가상 테이블에는 안 되니까 기본 테이블에 인덱스를 붙일 수 있는데 인덱스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데 고유 번호를 했죠.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유일해요. 자, create 유니크 인덱스. 원래 인덱스는 유니크하지만 옵셔널한 유니크에 대해서 생략을 했을 때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인덱스 이름이고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고유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식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유니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기본 키나 대체 키와 같이 중복되는 값 없는 속성으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유니크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 중복값을 허용하는 속성으로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생략한다. 자, 여러분이 액세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 좀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기하게 인덱스가 중복 허용하지 않은 두 상향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인덱스가 중복 인덱스와 중복되지 않는 인덱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거고 대부분은 인덱스는
유일하도록 유니크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넘버링을 할 때 작은 순에서 큰 순 할 수 있고요.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카운트 다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센딩과 디센딩 해서 정렬한 이후에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인덱스 1년 번호인데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 후 인덱스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ASC가 뭐예요? 오름차순. DSC가 내림차순. 자, 그래서 테이블의 기존 정보를 정렬을 기준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 속성에 인덱스를 붙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하는 클러스터를 적음으로써 옵션이에요. 동일한 인덱스 값을 갖는 튜플들을 통합적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동일한 인덱스 값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유니크를 안 한 중복 허용하는 인덱스일 때 그룹핑할 수 있다는 거죠. 클러스터링.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뷰에서 객체에 한번 맞아보면요. 크리에이트 뷰가 뭐예요? 가상 테이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기본 테이블이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비해 뷰는 뭐예요?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또는 또 다른 뷰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뷰 정의하지만 시스템 내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에만 실행 시간에 생성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아주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create view 하고요. 아, 내가 어떤 조건상에서 정보를 추출하여서 논리적으로 구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물리적 테이블이 아니에요. create view. 그렇죠? 자, 크리에이트 뷰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학생 테이블에서 외부로 유출할 자료가 있고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테이블로부터 컴퓨터학과 학생들만 뷰를 보고 싶다 해서 크리에이트 뷰에 자, std 뷰를 생성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컴퓨터학과 학생들 해서 as 원래의 스튜던트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디파트먼트 네임이 컴퓨터학과인 애들만 뽑아서 뷰를 생성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수정 한번 해볼게요.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상점 만들었는데 여기 뒤에 그죠? 네. 지역 뭘 더 추가하고 싶어? 상점이 있는 지역. 그죠? 말도 안 될 수도 있죠. 자, 최초의 크리에이트에 대해서 뭔가 여기 크리에이트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붙인다라는 거죠. 어태치한다. 자,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 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변경할 수도 있고요. 제거할 수도 있어. 그렇죠? 기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속성을 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속성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 이름, 대상이 되는 테이블 이름하고요. add 다음에 속성 이름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기에다가 해놓은 상점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한다면 alter 테이블 상점 자, 그 다음에 나는 붙여요. add 자, 속성 이름 뭘로 하기로 했어요? 지역 크리에이트에서 여기서 못한 일 하는 거죠. 그럼 한 칸 띄고 데이터 타입인 거니까 var variable 캐릭터 몇 글자? 15글자. 그렇죠? 네. 그냥 뭐 디폴트 값은 항상 서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만들었던 거 지워요? 어떻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상점 add 지역 끝. 드롭. add가 드롭이 되면 지역을 지우면 되죠. 옵션은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가 있고요. 자, 속성 이름 세팅.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매출이 아니고 매출액 바꾸고 싶은 거죠. 매출 금액. 그렇죠? 기존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땐 이렇게 alte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부분에서 옵션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add를 하면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alter 테이블 alter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수 작업하는 거죠. 디폴트 값 변경할 때. 자, 드롭 특정 속성을 삭제할 때.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 나왔습니다. 자, 여기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 시험 문제의 산업기사에서 나왔어요. 자, 캐스케이드 옵션은 드롭 속성, 얘를 지우는데 또는 상점명을 지우는데를 하면, 그쵸? 자, 볼게요. 얼터 테이블. 상점 테이블에서 이 그린 김에 하는 거예요. 저희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예제 문제 있는 건 다 같이 하고 칠판에 적었으니까. 자, 드롭 하고서 뭘 적어요? 상점명. 보통 외래키를 많이 적는데 이 상황의 문제점이에요. 자, 상점명을 하고 이 뒤에 옵션을 캐스케이드를 합니다. 캐스케이드 영어 단어로 뭐예요? 캐스케이드. 연쇄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를 하면 속성 삭제 시에 참조하는 테이블도 같이 삭제해요. 얘 확 지우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게 얘죠. 그래서 얘도 지워요. 지금 여기는 좀 상위와 하위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관된 테이블을 연쇄적으로 지우는 거고요. 리스트릭트는 뭐냐면 리스트릭트? 제가 이거 상점으로 하지 말고 협력업체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협력업체. 협력업체 테이블에서 상점 코드를 지운다. 대부분은 참조 릴레이션, 부모 릴레이션, 상위 릴레이션의 얼터 테이블을 했을 경우인데, 자, 얘를 지워요. 그럼 얘를 이용하고 있는 하위 테이블, 자식 테이블에서 캐스케이드 하면은 요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딸린 얘네들 자체가 없어져요. 그죠? 네. 그런데 리스트릭트는 이 상황에선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참조되어 있으면 아예 이 명령 자체를 수행 안 해요. 그죠? 수행 안 해. 그렇죠? 예. 자, 그게 차이점이어서 시험 문제, 산업기사 문제에서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를 빈칸 내고 찾는 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얼터 그러면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냥 문제 지문 자체를 의미 있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테이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의 수준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롤 테이블에서 그레이드를 삭제시키시오. 그럼 뭐예요? 테이블, 얼터 테이블 인롤. 그렇죠? 테이블 이름이 인롤이에요. 자, 드롭. 얼터 테이블에서 드롭. 이게 속성명이야. 그렇죠? 그레이드. 근데 단 뭐예요? 참조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삭제. 즉 연쇄 삭제. 하여라가 캐스케이드. 자, 그럼 이번엔 학생 테이블의 최대 50자로 구성되는 주소 속성을 추가하여라. 변경하는 거죠. 얼터 테이블 add. 자, 테이블 이름 학생이고요. 주소이고요. 자, 최대 50자. 그러니까 베리어블 캐릭터 최대 50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네.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안 남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드롭. 자, 드롭은 방금 크리에이트 했던 거 있죠? 걔네가 드롭의 대상이에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던 거 드롭 테이블 하시면 되고요. 스키마 도메인 기본 뷰 인덱스 기본 테이블. 얘네들이 뭐예요? 객체. 얘네들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롭 스키마, 드롭 도메인, 드롭 테이블, 드롭 인덱스. 그죠? 드롭 뷰. 드롭 뷰만 안 나왔네. 자, 그러면 스키마 이름, 도메인 이름, 테이블 이름, 인덱스 이름의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입니다. 아까 드롭할 때, 그죠? 예, 드롭 옵션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캐스케이드는 삭제할 요소가 다른 객체 참조 중이라도 삭제. 나는 삭제하겠다. 그죠? 네, 나는 삭제하겠다. 자, 리스트릭트는 삭제할 요소가 다른 객체 참조 중이면 삭제가 수행되지 않아요. 연쇄적으로 삭제하지는 않는데 그 대상인 테이블 또는 스키마 도메인들이 삭제를 한다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옵셔널한 게 어디 드롭에서도 나오고 얼터 테이블에서도 나오는 걸 구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기출 분석이에요. 자, 기출 분석에서 아까 봤던 네임 아이디 캐스케이드 뷰 해서 인덱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산업기사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실습하기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06년 1회차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선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 명령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쵸? 예. 자, 테이블은 뭐예요? 릴레이션이라고 나오면서 스튜던트 코스 인스트럭터 테이블 릴레이션의 아이디 속성은 참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초창기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더라도 수험자가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유, 왜 출제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아니고 기출이 복원이 안 됐어가 아니고 정말 저렇게 나왔어요. 자, 릴레이션의 아이디 속성은 기본키이고 네임의 속성값은 입력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테이블 몇 개? 3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부터 한번 만들 거고 아이디 속성이 스튜던트의 기본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임도 스튜던트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깔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값 속성으로 연쇄적으로 수정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 연쇄적으로 수정된다. 뭐예요? 캐스케이드. 그렇죠? 수정이 뭐예요? 얼터 테이블, 캐스케이드. 뭐 그런 상황들 네, 보시면 되고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SSN 속성이 있대요. 같은 행에 존재할 수 없고 메이저 속성은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참조한다. 자, 그러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 텍스트는 긴데 여러분은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죠? 제가 지금 화면 딱 끊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해서 스튜던트 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테이블 스튜던트 릴레이션이라니까 좀 웃기다. 그쵸? 테이블이라고 합시다. 그쵸? 스튜던트 테이블.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언급한 스키마 구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이디가 있고요. 이거 시간 내서 이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임이 있고요. 자, 아이디 속성과 네임 속성. 있고요. SSN 속성이 있네.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메이저도 있네. 4개나 있네, 스튜던트가. 자, 여기서 뭐라고요? 아이디는 기본키. 그죠? 네임 속성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죠? 예.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낱놀이죠. 유니크가 아니에요. 구별하세요. 그건 유일한 거고요. 낱놀을 입력하지 않는다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SSN은 속성값이 같은 행의 속성값은 같은 행은 존재할 수 없고 이게 뭐예요? 유니크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메이저 속성은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참조한다. 얘는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외래키, 포린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나왔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래서 인덱스 아이디 있고 네임 있고 SSN 있고 메이저. 정말 있네요. 자, 그러면 얘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이디에 자료형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문자 8글자, 캐릭터 문자 13글자, 문자 10글자, 15글자고 아이디는 언급이 안 해도 낱놀이에요. 왜? 기본키니까. 생략해도 돼요. 기본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기출에서 난널이 있었죠. 저희 아까 교재에는 없었지만 여기는 있었죠. 자, 난널은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뭐이기 때문에? 아이디이기 때문에. 자, 답 적어볼까요? 1번은 모르겠고 2번은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뭐야? 아이디. 답이 아이디네. 그죠? 여기 아이디. 아이디니까 난널 얘기 안 해도 기본 키는 난널. 이게 뭐예요? 개체 무결성. 그렇죠?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맞죠? 자, 네임은 난널이라고 아예 문제에서 표현했었고요. 자, SSN도 난널이래. 유니크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쵸? 예. 네. 자, 그 다음에 메이저. 그냥 캐릭터. 그쵸? 예. 네. 캐릭터 8. 이거는 여기서 정했으니까 캐릭터 8, 캐릭터 13, 캐릭터 10, 캐릭터. 이거는 설계할 때 여러분이 잡아주시는 거고. 자료형을. 자, 포린키 나왔습니다. 포린키는 뭐예요? 포린키. 메이저래요. 레퍼런시스 디파트먼트의 뭐예요? 1번. 그죠? 네. 1번. 디파트먼트의 뭐야?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파트먼트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네. 그죠? 네. 1번은 아직 몰라. 디파트먼트의 기본 키가 1번이겠지만 아직 여기까지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번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예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또는 널이 외래 키가 될 수 있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on delete. 자, 보세요. on delete set null. 자, 딜리트 상황에서, 그죠? 예. 딜리트 상황에서 on 딜리트 상황에서는 set null이고요. on 업데이트 상황에서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참조 관계에 있을 때 삭제와 수정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set null. 없어지면 그 속성은 여기 키는 null을 하고, 업데이트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연쇄적으로 수정한다. 그죠? 따라서 수정한다 해서 3번이 뭐냐? 캐스케이드가 나오는 거죠. 연쇄적으로. 여기서 고쳐질 때 지워지면 이게 없어지고요. 널도 되고요. 여기 있는 항목이 고쳐지면 따라서 고쳐져라 해서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보통은 이 참조 상황에서 딜리트일 땐 셋널을 많이 하고요. 기본사항으로 업데이트는 관련해서 캐스케이드 많이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분 보면요. 이번엔 다음 테이블이죠. 자,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에 디파트먼트 릴레이션 궁금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디파트먼트 릴레이션 옆에다가 좀 이쁘게 적을 걸. 너무 공간이 작네. 자, 디파트먼트 릴레이션. 네임 속성이 기본이래요. 아, 드디어 나왔네. 네임 속성이 기본 키래요. 아이디 속성 값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된다. 아이디도 있대. 그죠?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 이단. 난널. 자, 문제에서 봤지만 프라이머리 키도 기본적으로 난널이에요. 개체 무결성.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참조 관계에 있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본 키라는 것은 1번에서 뭐예요? 1번의 답이 네임이다라는 거죠. 이 문장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디 속성이 기본 키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릴레이션, 코스가 있습니다. 릴레이션 하나가 더 들어갔네. 그렇죠? 코스 릴레이션은 인스트럭션 속성이 있는데 인스트럭션 릴레이션을 참조하고 인스트럭션 릴레이션의 디파트먼트는 디파트먼트를 참조한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디파트먼트부터 크리에이트 디파트먼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예. 디파트먼트.
자, 디파트먼트, 크리에이트 디파트먼트의 아이디 캐릭터 5고요. 그래서 네임. 네임이 15구나. 네, 아이디는 5네. 그죠? 네, 기본 키는 네임이고. 그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테이블 코스. 자, 테이블 코스는 해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코스 한번 그려보죠, 뭐. 자, 이 그림이 잘 얘기를 들으세요. 자, 이 그림을 안 그려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그리셔도 좋지만 안 그리셔도 돼요. 그죠? 문제풀이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 3개네. 그쵸? 네. 테이블이 크지 않네. 자, 근데 우리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아이디는 캐릭터 8. 그쵸? 예. 네임은 캐릭터 20. 그쵸? 얘는 캐릭터 5. 그쵸? 예. 난널.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 PK. 그쵸? 네. 자, 포린 키는 뭐예요? 인스트럭터. 얘는 뭐예요? 인스트럭터 릴레이션. 인스트럭터 릴레이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인스트럭터 테이블에 자, 2번. 2번이 뭐예요? 아이디. 그죠? 네. 아이디가 기본 키이고. 그죠? 걔를 레퍼런스하는 인스트럭션 얘 뭐예요? 외래 키이고. 포린 키. 자,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이 키와 이 키가 참조 관계에 맺는다. 그죠? 온 딜리트 뭐예요? 셋날. 온 업데이트 뭐예요? 캐스케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럼 인스트럭터 나오죠? 아이디 캐릭터 뭐예요? 오고 난널이죠. 그죠? 그리고 네임. 얘도 캐릭터 15. 난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디파트먼트, DEPT. 얘도 캐릭터 15. 그죠? 이렇게 3개네. 자, 얘 난널. 기본 키니까. 그리고 저기서도 얘기를 해줬고, 난널. 자, 외래키 들어갑니다. 외래키가 뭐예요? OEPT. 얘는 뭐예요? 왜 포린 키냐고요? 레퍼런시스. 예, S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뭐가 돼요? 1번. 네임. 기본 키니까. 얘와 얘가 참조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외래키고 얘는 기본 키. 자, 그럼 on, delete, set날, on, update 뭐야? 캐스케이드. 자, 그러면 1, 2, 3번 작업을 했고, 그쵸? 네. 자, 5번, 4번 순서가 지금 바뀌었네. 5번? 자, 5번 인덱스 생성부터 해볼게요. 자, 5번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5번은 뭘까요? 자주 검색되는, 자, 검색 시 속성과 기본키, 외래키, 정렬의 순서대로 사용하는 속성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생성되는데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하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려서 스튜던트 릴레이션의 SSN 중복 속성을 허용하지 않도록 유니크하다라고 왜 했냐고요? 너를 스튜던트 IDX 라는 이름으로 뭘 지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니크하니까 그 유니크한 걸 이용해서 인덱스하고 싶다라는 거죠. 유니크.
아까 문제에서 제가 읽었죠? 중복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얘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되는데 이용되는 거잖아. 인덱스. 자, 단 같은 인덱스 값을 갖는 튜플은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어서 저장하면 나중에 클러스터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create unique 인덱스죠. 자, create 테이블 있고 create 도메인 있고 create 뷰 있고 create 테이블 있고 뭐 있어요? create 인덱스 있죠. 여기에 지금 힌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IDX가 뭐야? 인덱스의 약자지. on 스튜던트의 SSD를 나열하고 지금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묶는다 클러스터라고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인덱스들의 묶음. 자, 그래서 테이블 그린 게 이렇게 문장으로 반영되고 있구나. 뭔가 시험 문제 풀 때 저 그림은 안 떠올려서도 되지만 확인 작업, 검산 작업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 가서 개념을 잡으시면 이런 표현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자, 4번은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끝. 논리적 독립성 하면 뭐예요? 뷰죠. 가상 테이블. 자, 답항에 한글로 뷰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죠. 접근 제어로 보안, 보안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추출, 보안을 향상시키며 여러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코스와 뭐예요? 인스트럭처 릴레이션으로부터 코스의 인스트럭처 속성 값을 인스트럭터의 ID 값으로 같은 CC의 이름으로 뭐를 생각해? 뷰를 뷰, 영어로 나와 있겠네요. 명령문에서 생략됐으니까. create view. CC를 만들어낼 수 있다. 뷰를 유도했어. 기존 물리적인 기본 테이블로부터 또 다른 뷰를 생성한 거죠. 그죠? 예. 뭐 뷰까지 그리는 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4번이 뭐예요? 5번이 뭐예요? 자, 해서 5번은 인덱스였고요. 얘는 영어로 뷰예요. 그죠? 예. 자, 이 문제 참 괜찮았던 문제인데 좀 버겁다라고 느끼셨던 기사님들도 처음이니까 초창기에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답항 보기 40개에서 네임, 아이디, 캐스케이드, 뷰, 인덱스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교재 보시고 또는 기출풀이에 있는 문제 보셔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예. 자, 그래서 SQL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이 create 나와 있는 SQL문의 DDL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6년 뒤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산업기사에서는 한 번밖에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산업기사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난이도 조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2006년도 사회 그러니까 기사에서 먼저 내고 2006년 1회차에 자, 2시험 건너뛰고 산업기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어요. 산업기사는 보통 테이블을 주고 정리되어 있는 상황을 좋아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표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세요. 테이블 만드시면 돼요. 자, 속성명은 PAT ID, PAT name, PAT birth, PAT sex, PAT phone, PAT address, PAT ID. 자, 문자 5자리 뭐예요? 캐릭터 5, 캐릭터 10, 데이트, 캐릭터 1, 캐릭터 20, 캐릭터 50, 캐릭터 5, 데이터 타입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요? 속성 명정보,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에 대한 정리가 되고 테이블이 생성이 되면 되고 그게 SQL 문법으로 여러분이 상상해 가면 되는 거죠. 자,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가 ID이고요. 얘는 뭐 낱놀이겠죠? 자, F 또는 M만 갖도록 한다. 여자 아니면 남자를 구별하겠다는 거고 도메인 무결성과 관련된 거고 자, 외래 키 지정했죠. 다른 테이블과 관련성이 있는 뭐예요?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까지도 연계시키세요. 자, 그러면 1번 테이블 생성하려며. 테이블 생성하세요. 그럼 1번 답이 뭐니? 그쵸? 1번 답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이 테이블이겠죠. 에이, 이렇게 썰렁할 수가 있어? 자, 테이블을 해서 PAT ID는 캐릭터 50, 데이트 1, 20, 50 얘가 뭐예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럼 크기와 성격이 결정됐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PAT ID에 뭐예요? 제약 조건이 빠진 거죠. 자, 2번. 우리가 앞에 기사에서 볼 때는 저 자리가 낱널이 있었어요. 낱널. 생각나세요? 네. 낱널이라고 하시면 참 섭섭해요. 왜냐하면 이거 SQL 문법이 그렇죠? 이거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표준을 갖다가 취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할 때 출제 기준에서도 SQL이 낼 때는 SQL 표준 2를 따른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제약 조건의 기본키가 생략되어 있죠. 원래는 뭐 요 정도죠? 요 정도에 어떻게? 프라이머리 키 해가지고 PAT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이시지? 얘가 없다면 여기 2번은 낱널이 아니고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거 말이 안 된다. 실무에서도 저렇게 안 쓰는데 그리고 기사에서 기출됐던 유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셨냐라고 빗발치는 항의 때문에 이 이후에 이렇게 문제 안 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딱 봤는데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 SQL 문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낱널을 적어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프라이머리 키 지정을 하시는 유연성을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나왔던 필기에서도 얘기는 없는데 그런 세팅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거를 없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번, 2번 답 체크했고 관련해서 3번, 4번 마저 보시면 자, 뭐예요? 도메인 무결성 얘기하면서 제약 조건에 F 또는 M이 들어가면 된다. PAT, SEX 속성에는 이게 뭐예요? 도메인에 대한 체크를 요한다. 컨스트레인트는 이름을 안 주면 생략할 수 있지만 체크는 생략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예요? 체크. 오케이? 자, 그럼 4번은 뭐예요? 얘도 컨스트레인트 PAT 얘는 안 줘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외래키, 레퍼런시스. 기사에서는 S자 안 붙였는데 이때는 또 S자를 붙였네. 그쵸? 예. 자, 그래서 닥터 테이블에 이 기본키가 나의 외래키, DOC 아이디가 된다 해서 포린키. 그쵸? 네. 자, 그러면 GN인데 네. 포린키. 자, 그러면 페이션트. 제가 아까 잘못 읽었나요? 자, 페이션트 테이블에 다음과 같은 속성을 추가한다. 그러면 환자 테이블에다가 속성명이 부족해가지고 테이블을 추가해요. 문자 20자리 제약 조건 없고 추가해. 기존에 있는데 추가한다. 뭐예요? 무슨 페이션트 애드? 추가니까. 테이블 구조를 바꾼다라고 해서 뭐예요? 얼터. 테이블명 페이션트. 그쵸? 자, 그러면 산업기사 문제 너무 쉬웠네. 자, 1번 크리에이트 테이블, 2번 프라이머리 키, 3번 체크, 2번 포린 키, 10번 얼터 테이블 끝.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자, 한 문제 좀 길어지는데 텍스트 많고 2009년 1회차 기사 문제예요. 6년도에 나오고 3년 있다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해가지고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죠. 1번에 봤더니 무엇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키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데이터에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1번 제약 조건. 그죠? 네. constraint. 자, 그러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회만 하고 갱신은 거의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제약 조건의 설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자, 변경을 안 해. 그쵸? 근데 본 사업처럼 개인정보, 조회는 물론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수시로 바뀌어요. 자,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들의 작업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제약 조건 매우 중요하다. 제약 조건 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도메인 무결성. 자,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1번을 기술함에 있어서 constraint, 제약 조건을 데이터 모델링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1번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느 데이터 항목은 어느 제약 조건이 필요한 거를 빠짐없이 도출한다. 특히 자 나오기 시작했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자, 이거 보고도 못 맞힐까? 생각해 보세요. 참조 무결성 뭐? 제약 조건. 이러한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관계를 기반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테이블에 한편의 갱신, 삭제, 삽입이 행해지는 경우 정합성, 정확성이죠.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또 다른 한편의 테이블을 이렇게 처리되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자, 말이 많지만 1번이 지금 힌트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11111. 자, 이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여러분 못 찾아낼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제약 조건 한글을 아는데 40개 보기에서 영어가 생각 안 나실 수는 있지만 1번은 어렵지 않았네요. 자, 귀하는 참조되는 릴레이션, 부모죠. 데이터에 대한 갱신 처리와 참조 무결성 확보에 의한 데이터 정확성 보증의 연계를 표 4와 같이 생각해 보았다. 자, 테이블 이게 뭐예요? 제약 조건 기술 사례. 자, 그럼 제약 조건과 관련해선 삽입, 삭제, 갱신이 있고요. 자, 처리, 제약 능력, 해당 제약 없음. 자, 이 제약일 글자, 제약 조건이잖아. 제약 기능, 이 테이블의 기능이 뭐야? 제약 기능. 자, 참조 무결성 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시 한번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삽입, 갱신. 자, 3번, 4번 보이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자, 3번은 뭐냐? 그렇죠? 네. 3번은 갱신과 관련됐어요. 자, 부모의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갱신하면 해당 키를 참조하고 있는 자식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모두 갱신된다. 즉, 따라서 고쳐진다. 즉, 부모의 테이블에서 근무지 수정하면 자식에 있는 테이블이 연쇄적으로 변경된다. 연쇄적으로 변경된다. 예. 갱신에 있어서 옵셔널한 옵션 값을 뭐라고 하냐고요? 아, 캐스케이드. 자, 이게 몇 번이죠? 3번에 캐스케이드. 갱신에 있어서 연쇄 변경.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해당 키를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자식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만 부모 테이블이 기본 키를 갱신한다. 즉, 부모 테이블의 근무지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자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갱신할 수 있지만 자식 테이블에 해당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말이 헷갈리죠? 그렇죠? 즉, 내가 갱신하려고 했는데 뭔가 제한사항이 있다 해서 리스트릭트. 그렇죠? 리는 이건데 이 리스트릭트, 제한적인. 그렇죠? 연관이 있지만 없는 경우엔 갱신할 수 없다. 또는 갱신할 경우에 없으면 모두 널로 세팅한다. 그래서 갱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셋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제약 조건에 대한 참조 무결성 보증 내역의 제약 기능, 옵션 값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4번에 삭제할 때도 저희가 구별하기로 했죠.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는. 자, 그럼 삭제 상황에서도 뭐예요? 아, 모두 삭제, 연쇄 삭제를 얘기하는 게 3번. 읽어보시면. 자, 4번은 뭐예요? 아, 삭제되지 않는다. 수행을 안 하는 거야. 제한적인 리스트릭트. 셀날 삭제하고 삭제와 연관된 데널 적어준다. 자, 그래서 옵션값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2번 안 나왔죠? 자, 두 개의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을 보증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표 5번과 같은 테이블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기술에 의해. 자, 테이블 근무지 만들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사원을 만드는데, 자, 근무지 번호는 넘버 숫자 2자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고, 근무지에는 근무지 번호와 근무지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에는 근무지 번호를 이용을 하겠죠. 자, 사원 번호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고 사원명이 있고요. 근무지 번호가 있고, 자, 근무지 번호 얘가, 그렇죠? 예, 근무지, 자, 2자리인데
포린 키로 지정이 돼 있어요. 외래 키로. 그러면 포린 키,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레퍼런스 또는 S. 레퍼런스, 근무지 테이블에 온 딜리트, 3번 뭐야? 캐스케이드. 그렇죠? 네. 온 딜리트 넣을 수도 있죠. 센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캐스케이드 했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넘버 두 자리 동일하고요. 넘버 두 자리. 자, 얘에서 얘가 기본 키죠. 그래서 참조 테이블이 되는 거죠, 얘가.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뭐예요? 외래 키로 지정을 하는 레퍼런스 상황. 영어로 레퍼런스. 그렇죠? 참조라고는 찾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SQL의 옵션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을 다 했다. 자, 그래서 1, 2, 3, 4 나와 있고요. 표 5의 사례는 사원 테이블에서 근무지 테이블의 기본 키인 외래 키로서 정의하고 있다. 즉 근무지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이고 사원이 밑에 있는 게 자식 테이블.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의 참조 관계예요. 참조 관계 설정한다. 자, 두 개의 참조 무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온, 딜리트, 동그라미 3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있는 변호가 삭제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반 삭제된다.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캐스케이드구나. 표에서 정리한 걸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동반 삭제, 딜리트, 캐스케이드. 이렇게 3번을 더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하는 팀원이 작성해온 데이터 모델과 실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분석을 했다. 그래서 결과 참조로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참조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해야겠다고 상황 파악을 하고 답을 우리는 체크하고 제약 조건 레퍼런스 S 붙였고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읽는 거 확인하고 문제 기출문제 3문제나 풀어봤네요. 자, 근데 기출문제 3문제 했는데 제가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을까요? 를 생각을 하면 제가 그냥 단순히 명령문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테이블, 릴레이션 구조를 한번 크리에이트문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키와 제약 조건, 그쵸? 다 반영한 것을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잘 생성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 설계도 잘하고 그걸 생성을 잘해서 뭐예요? 저희가 지금 배우는 단어가 정의하는 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구나. 그 이후 작업은 잘 만들어진 걸 무결성, 그쵸? 네,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잘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조건을 가지고 검색도 하고, 그쵸? 예. 제어도 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레슨 9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까지 복원한 거, 기출 파악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얘 들으시면 나중에 이후 기출에서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